한반도의 노스트라다무스 대예언가로 별칭되기까지 하는 타노스님의 타노록이 요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저에 진행되는 전 세계 곳곳 인류 전체에 벌어지는 양상이 10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여러 징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각 분야의 과학자, 역학자, 예언자들의 주장들이 공교롭게도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타노스님 또한 그 중에서도 매우 정확한 예측과 가볍지 않은 전망으로 한반도 문제와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언하고 있어서 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가 생전에 기록한 타노록에 담긴 미래에 대한 예견은 단순히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변화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어서 본 채널을 통해 일부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과학 장비로 알아낸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지구의 기나긴 역사가 우리 세대에 와서 다시 한번 중대한 변화를 맞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23.7도로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선다는 점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가. 일본은 미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인과응보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천운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세력으로만 보자면 일본에게 우리 땅을 10번도 더 빼앗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 미래를 밝히는 중요 원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이고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을 역학의 원리로 풀이해보면 주역의 8개에서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사람에 비유하면 소남이다. 소남을 풀이하면 소년이고 소년은 시종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소년으로서 청산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소년으로서 열매를 만들어준 뿌리와 가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뿌리를 향하여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엔 이미 1900년 초부터 간도수직 문명의 추수가 시작되었다. 타노스님은 탄원록에서 시종을 함께 포함한 간방의 소남인 우리나라에 이미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가 전체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쟁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이 곧 세계 문제 해결로 직결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학의 원리로 풀이하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할 때 그들은 일본 황궁을 한반도로 옮기려고 공토까지 마련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구히 일본 본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대부분을 만주 등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36년이라는 일시적인 강점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끝이 났던 것이죠. 이렇듯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듯이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 문제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노스님이 주목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왔다는 것은 역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우주의 필연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역학에서 소남과 소녀, 장남과 장녀, 중남과 중녀는 서로 음양으로 천생연분의 찰떡궁합의 배합이다. 미국은 역학에서 태방이며 소녀다. 이 소녀는 소남인 우리나라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해방 이후 정통적인 합법 정부를 수립한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1의 우방으로 삼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우리나라의 건국을 도왔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함께 전선에서 피를 흘린 우방이 되었으며 전후에는 수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물론 미국의 국가적 이익도 포함되고 있다. 미국은 본래 인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원조를 바꾼 것은 역학적으로 필연적인 소년과 소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관계를 떠나서 우주의 원리에서 본다면 미국은 소녀이자 부인으로 풀이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남편의 성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타너 스님은 베트남전에 대해서도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미국의 핵무기 하나면 꼼짝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이죠. 하지만 역학의 원리상 베트남은 이방인 남쪽으로 불화자로 뿌리되기 때문에 미국은 태방으로 금자여서 금이 불화자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로 스님은 막강한 미국일지라도 월남전에서 패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놀랍게도 미국 역사상 베트남전은 유일하게 미국의 패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일본에 대한 그의 예언 또한 구체적입니다. 30년 전에 북극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을 초래한다는 예언은 정말 놀랄 뿐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북빙하의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건으로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첫째, 대양의 물이 불어서 하루에 440리의 속도로 흘러내려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은 휩쓸고 해안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비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4년마다 윤달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둘째, 소규모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핵 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사는 법이다. 수소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민중의 맨 주먹뿐이다. 왜냐하면 오행의 원리에서 민중의 시대가 핵의 시대를 대체해서 이를 제압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비극적인 인류의 운명이다. 세계 인구의 60% 내지 70%가 소멸된다. 이 중 수많은 사람이 놀라서 죽게 되는데 이때 놀라지 않도록 하라. 이때는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 침몰할 것이고 중국 본토와 극동의 몇몇 나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가로 알려진 미국의 에드가 케이지는 130개의 예언 중 유일하게 일본의 바닷속 침몰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6월 초 뉴스 보도에 따르면 도쿄만 입구 미우라 반도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악취는 300건 이상 신고됐고 10월 3일 또다시 도쿄 요코하마에서도 동일한 악취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습니다. 이러한 악취는 통상 대지진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데 타너가 말한 지각 변동에 의한 일본의 침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 관련 뉴스에서는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도쿄 바로 밑에 있는 지진의 진원지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카의 트로이프는 깊이 4,000m 해저 봉우리와 흙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거대한 쓰나미로 태평양 연안의 일본 주요 도시가 모두 물에 잠기는 초유의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넷째,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정력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구 중심 부분에 있는데 일제시대 일본의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과거에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국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살아왔고 역사적으로 빈곤과 역경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후천시대에는 한반도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하겠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이 정력시대에 태어났음에 감사해야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화는 다른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될 것이며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간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 본토의 균열로 인해 만주와 요동 일부가 우리 영토에 편입될 것이다. 일본은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3분의 2가 가라앉아 독립을 유지하기에도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향권 내에 들어오게 되며 한미 관계는 더욱 친밀해질 것이다. 타너 스님은 유불선을 통달하더라도 화엄경 해석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무려 80권의 분량인 100만 자를 최초로 자국어로 번역한 인물이었습니다. 매일 10년간 원고지 100장씩을 써내며 집필한 친화엄 경합론은 원효 의상 이래 최대 불사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주역과 자연과학의 바탕을 둔 예언가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명한 예지 능력은 1949년 어느 날 개미들의 싸움을 관찰하고 제자들을 경남 양산으로 피신시켜 이듬해 1950년 6.25 한국전쟁을 피했던 사실과 험준한 사골짜기의 위치에서 임진왜란 당시 외놈들도 끝내 찾지 못했던 월정사에서 1968년 벼랑간 모든 지필 원고를 강원도 삼척 영훈사로 옮겨 얼마 후 월정사에 삼척 무장간첩 120명 침투로 숙대밭이 됐을 때 하마터면 필생의 원고가 제가 될 뻔한 일을 피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예지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예뻐질 것이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펼칠 때 한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의 K-팝, 드라마, 영화, 뷰티, 게임 등의 한류 열풍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것인데요. 19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과 문화가 지금과 같이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예언은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불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오고 그 후 3, 4년 후에 통일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주변에 물이 없었던 월정산 인근에 1983년 충주댐이 건설되었고 그 후 30년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2016년에서 17년쯤 통일이 되었어야 했는데 혹자는 예언의 여자임금은 한국이 아닌 북한의 김여정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나돌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권력 구조상 김여정이 여자임금으로 더 가깝다며 예언의 주인공은 김여정이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한반도는 머지않아 통일되고 지구의 대지각 변동을 겪으며 많은 희생이 따르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데 한국은 그 지축에 있어 피해가 가장 적으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며 한반도가 선함과 정의로 세계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언은 예언일 뿐이지만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이 여겨지지 않는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학자들과 예언가들의 주장과도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도 한국은 제조업과 첨단 산업, 문화 등에서 세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그 저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2040년쯤 G2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되기도 합니다. 1913년 태어나 나라 없는 식민 지배와 동족 상잔에 참혹한 전쟁 등을 겪으며 위태하고 암울한 상황에서 이 같은 한국 미래에 대한 그의 예지는 놀랍기만 합니다.